혼자 살고 있던 로렌은 집에 가방과 휴대폰과 노트북을 그대로 놔둔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를 수색하고 있던 형사는 바람에 실려온 역한 피비린내를 맡았습니다. 냄새를 따라간 곳에는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쓰레기차는 들어오지 못했고 쓰레기를 수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정 봉투 안에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몸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옆집 남자는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땅에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이 옆집 남자가 로렌의 집을 몰래 엿보며 찍은 영상입니다. (2011년 6월) 조지아주 메콘에 있는 머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27살 로렌 기딩스가 실종되었습니다. 로렌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세 자녀 중 장녀로 1984년 5월에 태어났으며 가족들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하며 동생들을 알뜰하게 챙기는 좋은 언니였습니다. 로렌은 4년 된 남자친구인 데이비드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유명한 법률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고 로렌 역시 시험 공부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데이비드는 조만간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로렌은 2011년 6월에 머서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본가가 있는 볼티모어에 돌아가는 대신 학교가 있는 메콘에 남아서 조지아주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녀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벌티모어에서 열린 동생 케이튼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조지아로 돌아가서 시험 공부에 전념할 것이므로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로렌은 학교 근처에 있는 조용하고 조그마한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주로 마서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처음에 입주했을 때 로렌은 아파트가 아담하고 편안해서 너무 마음에 든다며 동생들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그곳에 있으면 이상한 느낌이 들고 무섭다고 동생 케이튼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집에 몰래 들어왔었던 것처럼 물건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며 또한 마치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서울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고 좁은 집에 앉아서 공부만 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져서 생긴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 6월 28일 로렌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녀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공부에만 전념하려고 해. 만약 내가 문자나 이메일에 답하지 않아도 이해해줘. 그 문자를 받은 후 다음 날까지도 로렌이 전화와 문자에 계속 응답을 하지 않자 평소 로렌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한 친구 케이티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혼여행 중이었던 동생 케이튼도 신혼여행은 어떤지 수시로 문자로 물어보고 케이튼이 보낸 사진들을 받고 항상 문자로 멘트를 남겼었던 언니가 갑자기 아무런 소식이 없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6월 29일 언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 케이트는 로렌의 집과 가깝게 살고 있던 애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니 집에 가서 언니가 잘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안 그래도 케이트에게도 로렌이 걱정된다는 연락을 받았었던 애슐리는 서둘러 남자친구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로렌의 아파트 앞 주차장에는 그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애슐리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열쇠로 로렌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 물건들이 좀 어수선하게 나와 있었지만 로렌이 곧 이사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력에 적혀있는 그녀의 계획을 보고 애슐리는 놀랍니다. 그녀가 이사 나가야 하는 날이 바로 내일 30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렌의 지갑이 든 가방이 거실에 있었으며 전화기와 노트북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집안에 놔두고 외출을 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애슐리는 학교 근처에 지내고 있던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친구들은 로렌을 찾기 위해서 그녀가 갈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자 불길한 예감이 든 친구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6월 30일 오전 9시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로렌의 가족들도 그녀를 찾기 위해서 12시간을 운전해서 아파트로 왔습니다. 현관문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으며 집안에는 훔쳐간 물건도 없었으므로 강도에 의한 사건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과학수사대가 집 전체에 루미놀을 뿌려 혈흔 감식을 실행한 결과 충격스럽게도 욕조에서 다량의 형광색 루미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로렌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6월 30일 목요일은 더웠으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밖을 수색하고 있던 수사관은 강하게 부는 바람과 함께 역한 피비린내를 맡게 됩니다. 매우 수상스러운 그 역한 냄새를 따라가자 아파트 구석에 2개의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안에서 검정 봉투에 들어있던 여자의 몸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쓰레기 수거 날이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출동한 경찰들이 차로 아파트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쓰레기차가 들어올 수 없었으므로 불행 중 다행으로 시체 일부라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부검 결과 모두가 예상한 대로 시체의 주인은 로렌이었으며 실종 신고 4일 전인 26일에 토막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데이비드뿐만 아니라 로렌과 관계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사건이 벌어진 며칠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골프를 쳤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방수포로 사방을 가려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이 단지에 범인이 살고 있고 로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범인이 도망쳐서 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렌의 실종을 취재하러 온 어느 언론사 기자는 한참 동안 아파트 주위를 기웃거리고 있던 한 남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Lauren was my neighbor. We're just trying to find out where she is at this point. I mean, no one has seen her since Saturday. I mean, the last time anyone heard from her was an email that she sent out, and no one's heard from her since. We always hear noise outside, but it's just people walking by pretty much. And she just recently graduated from Mercer? Yeah, she and I were both JD students. We graduated back in May. What kind of person was she? I mean, what did you see her? I mean, she's as nice as can be. I mean, the only thing we can think is that maybe she went out running and someone snatched her. Because I mean, we went over. One of her friends had a key. We went inside, signed that anyone broke in. I mean, the door was locked when everyone got here. What about in the parking lot area? I know they've been doing a lot of. I think that's where they have recovered the body or whatever they recovered from there. Body. Had you seen anything there? I mean, we don't know if this is the same person. You know what I mean? Like, they took out a body there earlier. We don't know if it's the same person or not. That's how we're trying to ask people if they know who lived there. Are you okay, sir? I think I need to sit down. Okay. 신체가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멘붕이 온 듯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겨우 걸어가서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정신을 추스리고 다시 인터뷰하러 돌아와서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I don't know anyone that would want to hurt her. She was as nice a person as there is. 이 남자 이름은 스티븐 맥다니엘입니다. 25살 스티븐은 로렌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으며 그녀와 마찬가지로 머서 로스쿨을 한 달 전에 졸업한 학교 친구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괴짜였지만 머리는 매우 좋았으며 항상 친구 없이 혼자 다니는 외톨이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좀비에 푹 빠져 있었으며 언젠가는 완벽한 살인을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애슐리가 로렌을 찾으러 왔을 때 걱정하는 표정으로 같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했으며 경찰서에서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온 상태였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think you've seen Lauren? It was either last week or the week before that. I was coming back from bar prep and I was driving back and I saw her going out to run. Is there anything that you could tell me today or add to your statement that could help me locate Lauren? We looked around to see if there was a note or if there was anything, but there was just nothing that we could find to try and figure out where she was.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스티브는 자기 집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지만 로렌의 몸통이 발견된 사실은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스티븐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인스턴트 음식과 에너지 음료들이 쌓여 있었으며 그의 집 곳곳에서 각종 무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는 몇 개의 콘돔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물건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스티븐은 데이트 사이트에서 여자들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순결 어쩌고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그럼 왜 콘돔을 가지고 있냐고 그에게 물었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단지 내에 있는 어느 집에 몰래 들어가서 훔쳐왔다고 뜬금없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그를 무단 침입 및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What do you think happened to her? I don't know. You know there was a body found in the trash can next to the apartments. Yes. And it's who would do something to somebody and throw them in a trash can? I don't know. Does her family wants to know where she's at? Yes. And I don't know what to tell her family. So I'm asking you, what do I need to tell her family? I don't know. 그는 계속 몰라요. 네 라고 대답을 자동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말합니다. 형사는 이런 식으로 취조실에서 질문에 반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스티브는 내내 같은 자세로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형사가 그에게 눈을 보면서 말하라고 요청할 때도 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눈만 움직였습니다. 형사들이 방을 떠났을 때도 그는 정면을 응시하며 같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의 이러한 이상한 태도에 이성적으로 취조하고 있던 형사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You know, you're just a sorry piece of shit that don't give a fuck. Right? No. Where's Lauren? I don't know. Yes, you do know. You do know. You do know. You know. You know. 스티븐의 알몸을 검사한 결과 엉덩이 바로 위쪽에 2개의 선명한 손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가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고 있는 시간에 과학수사대는 스티븐의 집을 샅샅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매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톱의 포장지와 불법적인 어린이 모습이 담긴 동영상들이 들어있는 드라이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방에는 로렌의 속옷들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스티븐의 컴퓨터에서 로렌의 SNS를 수시로 방문했었던 기록들을 수집했습니다. 로렌의 사진을 보면서 동시에 야한 동영상을 봤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자를 고문하고 죽이는 방법에 대해 검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은 스티븐이 로렌을 병적으로 집착하고 스토킹하고 있었던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최근에 컴퓨터로 검색했던 키워드는 쓰레기 수거 날짜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로렌의 몸통이 들어있던 검정색 봉지를 쓰레기차가 목요일 아침에 수거해 갔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하던 중 신체가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놀라서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또한 포장지만 발견됐었던 톱은 아파트 관리실에 걸려 있었으며 그 톱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혈흔을 감식한 결과 로렌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로렌이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인 26일에 그가 톱을 월마트에서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스티븐의 학교 친구들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와 친하게 지내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화를 하기가 힘들었으며 죽음과 좀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상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으며 끝까지 자기 주장이 맞다고 우겨서 친구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2008년부터 스티븐과 옆집에 살게 된 로렌은 처음에는 그와 잘 지내보려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말도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렌은 스티븐의 음침한 행동과 말투 때문에 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를 바라보는 스티븐의 눈빛이 소름 끼친다고 남자친구한테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븐이 몇 번 로렌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로렌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계속 거절하면서 둘 사이는 어색해졌습니다.
로렌에게 계속 거절당하면서 그녀에 대한 스티븐의 집착은 점점 더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로렌이 외출한 사이에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녀의 물건들을 만지며 느끼고 속옷도 훔쳤습니다. 스티븐이 그녀 집 창문 사이로 집안을 엿보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스티븐은 결국 로렌이 잠든 사이에 그녀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으며 잠에서 깬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욕조로 끌고 가서 그녀의 머리, 팔과 다리를 톱으로 해체했습니다. 2011년 8월 2일 스티븐 맥다니엘은 로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넘쳐나자 결국 그는 형사에게 살인을 자백하고 그날 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로렌이 이사 나가기 전에 그녀를 사라지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해체된 머리와 손, 다리는 길 건너편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쓰레기차가 수거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4월 21일 스티븐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 전문가는 스티븐이 만약 잡히지 않았다면 연쇄 살인범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